과거의 11월 11일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885년 11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스탠퍼드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상원의원을 지낸 릴랜드 스탠퍼드는 가족여행 도중 외아들이 16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릴랜드 스탠퍼드는 아들을 기리고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자녀와 같이 키우기 위하여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고 1891년 10월 1일 559명의 학생들과 15명의 교수진과 함께 개교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레더릭 터먼 학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장려로 인해 과수원 농장뿐이던 학교 근처에 IT 기업들을 필두로 회사들이 설립되면서 실리콘밸리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연구 중심의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으로서 더 세계대학 랭킹 24년 지표에서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1889년 11월 11일 미국 본토 북서방면 끝자락에 위치한 워싱턴주가 미국의 42번째 주로 승격하였습니다. 워싱턴주는 초대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의미로 주기에 워싱턴의 초상화를 넣은 주이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시애틀이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으며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고 미국 내 커피 문화의 발상지 같은 곳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항공기와 선박 제조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조용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얼터너티브 록과 그런지 록의 문화가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유럽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 제국의 항복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 선전포고를 하며 시작된 세계전쟁은 4년 3개월여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100여 년간 이어지던 유럽의 태평성대 시기의 종결을 의미했으며 20세기의 모든 것이 1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되었다 할 정도로 인문학적, 군사학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러시아 제국 등이 몰락하였고 승리한 영국, 프랑스 역시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어 제국 해체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성비 불균형과 한 세대가 사라지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여파로 유럽이 쇠퇴하였습니다. 유럽의 쇠퇴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성장이 가속화하게 되었고 열강의 식민지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1월 11일 현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이 창설되었습니다. 해방병단은 미 군정청의 인가를 받아 경상남도 진해의 해안 및 도서의 순찰 임무를 맡는 군사단체로 시작하였습니다. 70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해방병단은 1000명에 가까운 대원들을 확보하며 규모를 키웠고 1946년 6월 15일 통일부 예하부대로 소속이 되며 정규군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대 이름도 조선해양경비대로 개칭되었고 같은 해 9월에 미군으로부터 상륙정 2척과 소해정 등을 인수받았습니다. 이후 조선해양경비대는 한국의 주요 항구에 기지를 세우고 3,000명의 인원과 함정 105척을 확보하는 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년 9월 5일 대한민국 해군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77년 11월 11일 전라북도 이리시에 위치한 이리역에서 대형 열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을 출발하여 광주로 향하던 한국화약의 화물열차가 고성능 폭발물 40톤을 싣고 이리역에서 정차하던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는 열차 안에서 잠든 호송 담당이 직원 신무일이 추위를 막기 위하여 켠 촛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폭약과 내관을 함께 운송할 수 없다는 원칙이 무시되고 화약류 등의 위험물은 영내 대기 없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되는 등 그동안 자행된 악습이 이를 키웠습니다. 이 사고로 폭발 자리는 지름 30m, 깊이 10m의 거대한 웅덩이가 파였으며 이리역 반경 500m 이내에 9,500여 채에 달하는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가해자인 신무일은 1978년 2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줄여서 민주노총이 창립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었으나 경제성장의 한 축이었던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도 계속된 불합리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의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의 치하 속에서 민주노동조합의 활동은 반국가단체로 몰리며 탄압받아 오다가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함께 노동조합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본가와 정부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받던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다른 민주노조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설립하였고 전노협은 민주노총의 설립과 함께 해산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으며 합법화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11일 오스트리아의 카프룬에 있는 푸니쿨라형 강삭철도의 터널 내에서 열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4년에 영업을 시작한 이 열차는 1993년 무인조종 열차로 현대화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161명의 승객과 1명의 차장이 아침 일찍 키츠슈타인호른의 정상으로 가기 위해 강삭철도에 탑승하였습니다. 전기 히터에서 시작한 불길은 유압 제동장치에 옮겨붙어 연기가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터널 안 600m 지점에서 열차는 정차하였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로 승객들은 유독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소방관 출신의 한 독일인에 의해 살아남은 승객들이 열차에서 탈출하였고 산 아래로 탈출해야 한다고 외친 한 독일인을 따라 대피한 12명을 제외한 155명이 화재에 휩싸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이 강삭철도는 폐쇄되었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열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20개국의 나라와 초대 국가들의 정상들 그리고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12일까지 진행된 이 회의는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5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G7이 아닌 국가가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한국이 최초였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리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파다파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